126회 기술사 시험이 1월 29일 날 있었죠. 원래 명절 전에 시험을 쳐서 명절 잘 보내게 이렇게 시험을 다 치는데 이번 시험 총평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엄청 어렵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 같은 말도 이렇게 묻느냐 저렇게 묻느냐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추위가 있네요. 너무 추운데? 왜? 추위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이제 치고 나오시면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에도 잘 받아서 했는데 이제 뭐 고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몇 분한테도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1교시 치고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2교시 치고 집에 갈 거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체감상 좀 어려웠겠구나. 원래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데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구나 하고 지금 나올 게 산재돼 있는데 산재돼 있는 걸 좀 많이 피해갔던 경우가 좀 있어서 좀 마지막에 좀 뭐 미리 집중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온 부분으로 좀 약간 당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 한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실 분은 이제 강의는 5월 초로 이제 있을 예정이니까 여기 지금 프린트물 올라간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문제 총괄로 한번 볼까요?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뭘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이 정도 선택해야지만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뭐 상세 풀이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지금 R셋과 A셋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이제 피난 안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시간으로 풀어 나갈 때 쓰는 용어죠. R셋과 A셋. 우리 자주 언급하는 거고 뭐 대략적인 그림은 뒤쪽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을 때 언제까지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기본 개념이 플래시오버까지 삽니다. 플래시오버 이때는 이제 소방관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탈출이 완료돼야 돼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해서 그 전 시간쯤을 우리는 A셋이라고 이렇게 봐요. 가용할 수 있는 범위죠. 견딜 수 있는 범위. 그 전까지 탈출이 요구가 됩니다는 거죠. 이렇게 R셋. R셋은 어떤 시간의 합산입니까? 하면 감지기의 동작, 그리고 준비 시간, 탈출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의 합산이에요. 감지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시간이죠. 그걸 잘게 쪼개보면 이런 개념이고, A셋과 R셋의 가장 큰 차이는 여유이죠, 여유 시간. 여유 시간에 대한 부분을 크게 할수록 탈출이 용이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 그림도 좀 너무 좋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접지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기준을 좀 더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런 용어가 나오면 원래 기존에 우리 접지는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인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화학적 접지가 있고 물리적 접지가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물리적 접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화학적 접지는 물질, 뭐 우리 화학 제품을 같은 거 뿌려가지고 접지량을 낮춘다든지 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단시간이지만 좀 더 다른 효과, 장시간이지만 오랜 효과가 가능하냐 또 부분으로 좀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책에는 있는 부분인데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위험성 평가 문제가 오랜만에 좀 나와서 3번에 그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그냥 대략 적었을 수도 됐을 것 같고요. 4번에 지금 나와 있는 소방활동 전용구역은 강력한 예상 문제였고 막판 때도 한번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풀이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게 좀 안타깝죠. 공동주택이라는 거. 공동주택이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그죠? 소방차가 이제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집을 지으란 말입니다. 원래 이런 공간이 없을 때는 그냥 길에다가 소방차 세워놓고 소방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공동주택이면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소방차가 진입도 하고 우리가 주정차를 해서 고가사도 펴고 탈출시키게 해줘라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유속을 왜 제한합니까? 그러면 유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제한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느려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지겠습니까? 광경을 축소시키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죠? 유속이 빨라지면 어떤 단점이 생기고 장점이 생기고 할 겁니까? 라고 보면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뭐 부식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정전기 기타 등의 광경에 대한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논할 수가 있어요. 상세 풀이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도 뭐 풀어나가면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우리가 이제 수리 계산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요 말이 좀 더 중요한 말이다. 그죠? 배광경에 대한 산정이라는 말.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배광경의 산정입니다. 배광경. 배광경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D 광경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곱대로 설정해서 산정하는 게 귀약 방식이죠. 귀약 방식이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배관에 대한 손실만큼이 플러스되어 있는 광경을 산정하느냐, 아니면 수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리 계산.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형태죠. 실제로 유량이 얼마큼 흘러가는지 예측하는 거지. 미국 애들은 좀 더 다른 방식을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개수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요. 기준개수. 위험도에 따라서 기준량을 10개, 20개, 30개로 정리한다면 미국 애들은 지금 나와 있는 살수 면적과 살수 밀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요. 이걸 5가지 정리해서 경극과 중둘, 상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얼만큼의 광경, 얼만큼의 유량, 살수 밀도, 얼만큼의 방호 면적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리. 이게 가장 첫 단추가 되죠. 이쪽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적하셔야 됐을 것 같고. 7번은 이걸 스플래시 현상을 기계 쪽에 넣을까 아니면 연소 쪽에 넣을까 고민했는데 식용유 가제에서 한번 쉽게 말하면 기름이 끓어 넘치는 현상을 얘기해요. 기름이 끓는 거. 식용유 같은 거는 끓죠.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서 실제로 탄 면적보다 기름이 튀는 면적들이 또 필요한 것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현상을 정리해라. 이것도 우리가 상업용 조리시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선택이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8번에 보면 피스톤 릴리즈 댐퍼 가장 핵심은 뭡니까? 라면 방호구역에 대한 폐쇄입니다. 피스톤 릴리즈 댐퍼의 가장 큰 핵심은 화재가 발생해서 방호구역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방호구역이 있으면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죠. 이런 위쪽에. 그래서 이렇게 덕트를 깔아요. 덕트를 깔아서 이렇게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 덕트를 하지. 근데 여기 불이 났어. 불이 나면 그럼 이 구역을 폐쇄시켜야지만 약재를 퍼볼 거예요. 여기 입구에다가 폐쇄를 시키는 거지. 정기적인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연기시켜서 폐쇄시키는 장치 이름을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불러요. 피스톤 릴리즈 댐퍼는 거의 대부분이 가스 압력으로 넣어요. 근데 가스 압력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왜? 평상시 테스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생기지. 그래서 전기식의 모터 방식을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3, 4년 전에 기술자 교육에서 중요도를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는 9번 문제를 좀 보고 좀 황당하게 좀 9번 문제가 풍도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풍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각형, 각형 덕트를 써요. 이 부분이죠, 부분. 이 부분을 각형 덕트를 쓰거든요, 이렇게. 각형 덕트를 써요. 그런데 손실을 작게 받으려면 원형 덕트가 제일 좋아. 근데 원형 덕트를 못 쓰는 이유가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는 유속이 좀 빠른 형태에 대한 재현에 대한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굵기가 우리를 못 따라가요. 원형 덕트가 굵기가 더 얇아. 그래서 이거는 못 써. 이건 손실이 더 작고 손실이 크거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하면 이 사각게 되어 있는 덕트를 가지고 상단 길이처럼 손실을 보정하는 방법을 써요. 이게 손실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정해서 좀 더 압력을 세게 집어넣을게요 하는 개념을 써요. 그렇죠? 근데 이 내부에 요 굵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 기준에도 나오니까. 거실제는 기준이 문제가 좀 큽니다 이랬는데 풍도 내부 청소. 이게 무슨 용도로 내가 보면서 좀 황당했거든. 무슨 청소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야 되지? 그러니까 자료를 엄청 많이
검색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청소를 어떻게 시키는 억지로 짜자면 불이 한번 났어. 덕트가 더러워졌어. 오염됐어. 그 다음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냐? 상세 답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약간 오버하지 않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10번에 CO2 소화 설비의 가스 압력식. 작동 순서네요. 그죠? 이건 뭐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면 분말도 용이하고 CO2에 관련된 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다 기초적인 방식이니까 뭐 보실 수 있고. 11번 부차적 손실은 예상했고 유도도 하실 줄 알면 좋고 기본 개념이다. 다른 건 아니고요. 동압을 조절하는 형태에 가까워요. 동압. 딱 한 개만 보면 동압이 손실이거든요. 동압에 대한 손실을 따지는 문제다. 이건 다음에 또 나와요. 부차적 손실은 지금은 확관형을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12번에 베나 컨트랙터. 이 오리피스를 통과할 때 이 오리피스라고 하는 것들은 겉을 보기에는 몰라요. 겉보기에는 모르는데 내부적으로 해서 광경이 축소가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오리피스라고 보통 부를 거예요. 오리피스. 그래서 벤츄리관이 있고 오리피스 배관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리피스관을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광경이 축소되는 형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겉을 봐서는 동일해. 그런데 내부에 광경이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광경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축소가 돼버리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축소가 돼. 가장 축소가 큰 부분. 이 부분을 베나 컨트랙터라고 불러요. 관 축소 부위. 베나 축소 부위. 베나 축소 개수 이렇게 불러요. 이때 특징을 보면 유속이 가장 빠르겠죠. 유속은 가장 빠르고, 그죠? 유속이 빠르단 말은 동압이 제일 셀 부분이고, 이때 형태는 지정압은 가장 낮아질 수 있겠죠. 낮아지는 거. 소방에서는 어디다 주로 활용이 될까요? 이 부위를 잘 맞춰가지고 오리피스에 대한 손실 개수, 손실을 보정받을 수 있게 또는 유량을 측정할 때, 압력을 측정할 때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는 봤던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나 컨트랙터는. 그 다음에 13번은 고조파. 나와야 될 시기가 좀 지나긴 했었는데 제가 왜 나왔습니까를 한번 따져보자면 우리는 고조파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고조파를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었죠. 왜 못하고 있었습니까? 발생이 되는 건 아는데 어디서 얼만큼 발생되는지는 몰라. 아직도 몰라요. 이게 전기 입장입니다. 발생은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얼만큼 발생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회전기기류, 회전기기, UPS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쓰면 많이 발생을 해. 아직 발생할 거야. 그렇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용량을 더블로 해내서 준비해 놓고 용량 부족이 생기니까 일본 애들은 고려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는 안 하고 있었지. 우리는 PG 방식이라는 걸로 쓰고 있었어요. 뭐를? 발전기에 대한 용량을. 발전기 용량을. 그죠? PG1부터 PG3까지. PG4는 이론적 개념에서 고조파를 반영하고 있었어. 이걸 안 쓰고 있었지. 그래서 이게 KS 기준이 개정됩니다. 그죠? KS가. 그죠?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UPS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발전기 용량이 왜 필요한지, 고조파를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고조파는 도대체 무슨 개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1교시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법이 좀 작게 나왔던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2교시 너 뭐 선택했을 것 같아? 1번은 선택은 할 건데 뭔 말인지 잘 몰라. 이건 지금 각자 학원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마 다양한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기의 위험성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고온도 알고 있고, 근데 저온에 대해서 연기가 구체적으로 뭘 말할지 좀 저는 풀이할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애매한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이번에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프로그램이 벌써 3번째가 나왔어요. 이게 쭉 안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팍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은 좀 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은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이 형태는 성능 인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능 인증.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성능 인증은 선택인데 가스계는 필수로 적용해야 되는 거다라고만 이해하고 갑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강간의 부식은 예측을 했는데
포베도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마셸 포베라고, 그죠? 예.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 과학자 이름을 따서 부식은 왜 생깁니까? 전이차와, 그죠? 예. 수소이온 농도 때문에 생긴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거 관련되어 있는 표를 한번 그려봐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관이 철, 그죠? 그 관관의 영역 중에서 부식 영역이 생기고, 부식이 생기는 영역이 있고, 부식이 생겼으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영역이 있고요. 부동태. 그리고 부식하고는 무관한 안정된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런 것들. 우리 교재책에 있는데, 굳이 그 포베도표라고 얘기하지 않고, 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4번은 화재 안전 성능 보관은 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인지하셔가지고 보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도 한번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화재 안전 성능을 왜 보강해야 되는지 대한 부분들, 뭐 피로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5번에 이거는 실무자적인 문제다, 그죠? 감리는 좀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러한 문제가 나올수록 좀 정확하게 안 쓰면,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인용해서 쓰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특히나 5번 같은 문제는 잘 체크해놓으세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개념에 가깝다라는 거지. 그래서 감리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자재 검수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점수를 받기 위한 형태의 틀은 잘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처럼 적어야지만 점수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놓으세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에 기본 문제죠. 정전기 잘 쓰셨으리라고 보고요. 3교시로 넘어가면 이제 풀이가 이제 다들 잘 진행되겠지만, 3교시는 이제 방화구획의 문제 또 나와요. 방화구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잘 쓰셨으리라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똑같이 보시면 다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시험 끝판왕 둘 다 나왔네요. 그죠? 2번은 기본적으로 TAB, 재연에 대한 테스트. 3번은 가스개소 화설비, 방호구획의 밀폐도 시험. 이 시험이 둘 다 각각 다 중요했었다. 그죠? 마찬가지로 TAB나 도어펜 테스트는 답안지처럼 쓰셔야지 점수를 잘 받아요. 알고 있는 내용은 소용이 없고 답안지처럼 제출되어 있는 형태로 쓰셔야지 받을 수가 있다. 그죠? 둘 다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위험물의 수업을 하루 정도에 배정을 해놓거든요. 방폭도 약간, 이번에 방폭 문제도 나왔고 하는 거니까. 위험물에는 뭐 알아야 됩니까? 라면, 제가 한 7가지, 5가지, 7가지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유를 좀 정리하면 좋죠. 유별 분류. 1번은 유별 분류. 이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뭘 알고 가면 좋겠습니까? 테스트, 시험. 그죠? 인류는 무슨 시험하고, 산화성 어떤 시험이냐, 그죠? 가연성 어떤 시험이냐, 그 사류는 인화성 시험 뭐냐, 이렇게. 유별 분류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1, 2, 3, 4, 5, 6, 6가 있다, 그죠? 사류가 시험에 언급은 제일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가 있어요. 특수인화물부터 해서 1, 알코올류가 있고요. 2, 3, 4, 동식물류 이렇게 있어요. 총 7가지. 어떻게 분류를 했는데요? 인화점으로 분류했어요. 인화점이 낮은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걸 외우라 했다, 그죠? 그죠? 이게 발화점이고, 인화점이고, B점에서. 100-20은 40이에요. 이렇게 암기시켰어요. 들어봤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인류는요, 인화점이 21이에요. 21. 그래서 21이라 해놓으면 되지. 그런 억지가 어딨냐, 마이너스 20인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자꾸 따지는 순간 불합격은 점점 가까워온댔지. 마이너스 22, 21이에요. 이렇게. 알코올류는 인화점으로 분류하지 않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70, 그죠? 200, 뭐 빠르네. 70, 200, 맞네요. 250, 250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분류가,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정수량이, 지정수량 아니네. 지정수량은 전화번호처럼 외우면 되지. 524에 1260이에요. 전화번호 기억하고 가세요. 전화번호. 이게 지정수량이에요. 50, 200, 400,
1000, 2000, 6000, 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1류하고 2류하고 3류만 물 타면 2배가 돼요. 즉 수용성이 있단 말이지. 슬러시 해볼까요? 400이고 얘가 2000, 얘가 4000이에요. 뭘 뜻하는 겁니까? 수용성. 수용성. 그래서 전화번호예요. 5242-65110이라고 하는 전화번호.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험 등급 한번 정리하는 거지. 위험 등급. 위험 등급은 메뉴에만 1등급이고요. 1R은 2등급이에요. 여기까지가 3등급이 됩니다. 위험 등급. 그죠? 어떤 위험물이 있었나요? 물질. 그죠? 예. 여기가 이제 디에틸에테르라든지 이氧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석유류, 휘발유. 이렇게. 그죠? 알코올류들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파놀 이렇게 들어갈 거지. 들어본 듯한. 그 다음에 이석유류는요, 등류경류예요. 경류, 그죠? 삼류는요, 중류 클레오소트류. 소트류. 사석유류는요, 기어류. 기어류. 실린더. 그렇죠. 우리 엔진오일 같은 이런, 엔진오일보다는 조금 더 점액질이 높겠네요. 동식물류,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말하는 뭐 K급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됐어요. 그죠? 얘네들은 그냥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이 인화성 액체는 주변에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엄청 인화성이 높고 가연성도 높고 위험하지. 어떻게 저장 취급하는 게 되겠냐? 상적으로 적으면 돼요. 그 범위를 다들 풀면 되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요거. 분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MSDS 꼭 하고 가세요.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항목은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네 번째는 뭐하고 할까요? 위험도 있을 건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오버 3가지 정도 준비하고 가면 되겠죠. 오버, 그죠? 보일 오버가 있고, 그죠? 슬롭 오버가 있고, 플러스 오버가 있고. 되겠습니까? 그 외에 뭐 한두 개. 계산을 하든 뭘 하든 표지가 하든 최근에 있는 뭐 위험 물질이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주차 시설 이런 것들. 아니면 시설 기준. 5번째 시설 기준.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시설 기준. 뭡니까? 제조소 등. 이런 거 있죠. 건축물은 어떻게 지었고, 내화 구조를 하되 천장은 불연재료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환기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배출 시설은 어떻게 하고, 피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시설 기준 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것들도까지도 굳이 안 한다. 그럼 나머지 하면 되는데 나머지 할 게 없을 때가 좀 당황스러워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4번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요. 5번도 감리 쪽에서 더 많이 챙겨야 됩니다. 감리.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업 원래는 정해져 있는 거 않죠.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이제 L모사 건설사 중에 L모사는 지급자재라는 게 있어요. 지급자재. 지급자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공사를 할 때 내가 이 물품은 내가 줄게. 나머지는 니네들이 돈에서 사서 쓰든 뭘 하든 만들어 쓰든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거지. 지급자재에 들어가는 품목이 왜 좀 중요해졌냐면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등 나왔어요. 물가가. 특히나 무슨 가격이 배관 가격이 이게 강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면 철은 스틸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가격이 오름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강간을 만들 때 쓰고 있는 아연이라는 거 아연이 폭등했어요. 그 배관 단가가 전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공사 못 하겠어. 이렇게 배째라. 그 돈이면 우리 무조건 마이너스다. 들어갈 때마다 마이너스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배관은 내가 안고 갈게. 배관은 내가 줄 테니까 나머지들은 니네들이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정리를 해라. 이런 거지. 근데 오르게 되면 정부 품위가 다들 몇 퍼센트의 여유치가 있어요. 한 15% 정도 되거든요. 에스컬레이션 비가 있어요. 야, 물가 오르면 이걸로 정리하자. 이렇게. 근데 거의 못 쓰게 만들지. 그런 형태를 이해를 하고 좀 적으면 되죠. 에스컬레이션은. 6번도
지금 안테나 방식 예상하고 있었는데 가장 기본이 나와서 더 잘 듣기 이런 것들 좀 잘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 4교시 때 내지는 말씀하시겠지만 내지는 무조건 더 나옵니다. 그죠? 내지는 또 나올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지는. 흔들림 버팁 때부터 해서 내지는 나올 게 더 많이 있어. 그죠? 근데 중복적인 것들은 계속 안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압 송수장치 이런 것들은 계속 갖고 갈 거지.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내지는 이제 해설서가 나왔죠. 해설서의 개념이 나와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개념. 거기서 한 문제가 또 예상 문제가 돼요. 조심하고. NFPA 25는 제가 뭐 예전부터 준비는 하고 전달해 드렸는데 조금 과한가 싶었는데 나와버려가지고 못 쓰셨으리라고 봐요. 방폭은 제 손에서 방폭은 4가지에 대한 기본 개념만 좀 이해하고 저는 기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방폭은 5가지만 하고 가시면 돼요. 방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이해해보면 연소랑 동일해요. 방폭은 뭐 어떤 개념입니까? 폭발이란 말이죠. 폭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개념인데 연소를 먼저 갖고 와보세요. 폭발은 연소랑 동일한 거니까. 이 연소를 우리는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가산점이거든요. 이렇게. 가연물, 산소, 점화원. 가연물과 산소를 이렇게 묶으면 가연성 혼합기라고 봐요. 가연성 혼합기. 혼합기 이렇게 보죠. 이 가연성 혼합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물적 조건이라고 불러요. 물적 조건. 그럼 점화원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에너지 조건이라고 부르지. 에너지 조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요. 만나지. 이걸 둘 중에 한 놈을 0으로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관점이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없거나 산소가 없거나 점화원이 없으면 되지. 위쪽을 손대는 방식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면 얘도 시험에 나오지. 불활성화라고 보통 봐요. 대표적인 예가 불활성화. 불활성화예요. 아래쪽을 손대는 것들을 뭐로 부를까요? 주로 이걸 전기방폭 구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정기적인 점화원을 가둬둘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똑같은 거니까. 종류만 한번 볼까요? 종류. 이렇게 4가지만 한번 생각하세요. 첫 번째, 본질 안전. 본질 안전. 본질 안전은, 얘는 테스트를 거쳐서 점화 에너지보다 작구나 하는 것들이 검증된 거예요. 결과가 최소 점화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것들이 검증된 거예요. 검증되다 보니까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영종 장소에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 테스트로 불안 나는 게 증명된 구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발생되는 전압은 한 25V 돼. 근데 어떠한 시스템을 거쳐 나가면 얘가 한 3V, 2V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뭐라고? 그죠? 베리어라고 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지나가면 그래요. 제너는 일정한, 아이솔레이트는 그냥 차단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 재사용이 안 되고 되고죠. 이렇게.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두 번째는 뭡니까? 라면 이건 내압 방폭 구조죠. 내압은 한자 용어상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죠? 견디고 작은 틈새라고 하는 것. 그것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틈새. 내압 방폭 구조는 딱 하나만 이해하면 되죠.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안에는 빵 터져. 튼튼하게 견뎌. 그리고 화염이 못 빠져나가요. 틈새를 줄여놔서. 그래서 요게 틈새입니다. 틈새. 튼튼한 틈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력 방폭 구조가 있어요. 압력. 얘는 불활성 기체를 채워두는 방식이에요. 불 안 나는 가스를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채워서 밖에 있는 가연성 물질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라면 유입이 있다 그죠? 유입 기름 유자죠. 어떤 유? 절연유에 담궈둬요. 절연유에 스위치를 담궈놔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다 그죠? 이렇게 기름 넣어놓지. 끝이에요. 아무리 딸깍거리면서 점화가 되더라도 안 돼. 굳이 안 붙지. 다섯 번째, 안전증이에요. 안전증. 안전증의 용어는 안전도 증가 이런 용어의 줄임말이에요. 안전도가 증가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냐면 약간 증가해요. 개념을 이해하려면. 안전도 약간 증가인 것밖에는 전혀 없어. 그리고 다섯 가지가 기본이에요. 시험에는 뭐 나옵니까? 예상 문제지. 분진 방폭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시끄러운데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얘가 예상이에요. 분진 폭발도 위험하고 분체 화재도 위험하고 한데 분진에 대한 방폭 구조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세요.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에 배관 표시. 이건 좀 필요하다 그죠? 어떤 개념입니까? 다들 뭐 적색으로 소화배관은 다들 테두리를 감싸야 되는데 안 그러려면 표지불쳐 이런 말이죠. 지하 주차장 배관에 특히나. 5번에 LED. LED는 이런 개념만 좀 이해해 볼까요? LED는 이렇게 다이오드라는 게 있다 그죠? 다이오드. 소방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근데 LED는 약간 좀 문제가 늦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하면 LED 나오고요. LED. 요 전에는 뭐 나왔습니까? 약간 시스템 다른데 LCD죠. LCD. 이게 LED로 나왔고요. LED. 그 다음에 이게 OLED 나왔고요. OLED. 이게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자발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가 나왔어요. 지금 요거 다음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산업은. 이거 내고 있는 정신 나가셨던, 나가실 것 같은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뭐, 낸다고 하면, 입체, 그죠? 예, 음성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더 현행에 맞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모를 걸 이렇게 하면서. 다이오드를 한번 보면, 이 중에서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죠. 발광 다이오드. 얘가 이제 LED고, LED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원리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LED. 그게 뭡니까? 우리 반의 무기는 침묵인가요? 에? 묻지 마, 이 새끼야. 시험도 못 쳤는데, 씨. 이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포토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포토다이오드. 이해해 두세요. 이 개념은 주로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와요. 특이하게. 이 개념만 딱 이해해 볼게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와요. 얘는요, 반대니까 뭐, 빛 받으면 뭐가 나와요?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이거 어디에다 쓸까요? 광원 소자에 많이 써요. 불꽃 감지기 등등에서 많이 써요. PSD 이렇게 보통 부르지. 많이 중요해요. 우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그래서 LED는 우리가 말하는 피난, 조명 등에 쓰고요. 이 반대는 감지에 써요. 원리가 똑같은데 받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만 돌려놨을 뿐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이런 것들은 맞추세요. 여기 손 안 대고 이런 것들 제가 중요도를 3개나 했는데 안 했을 것 같아서 별표 2개 오른 것이. 왜 이런 거 안 해요? 사실. 예상의 범주에서 크게 안 벗어났습니다. 제가 저번 풀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해서 126회 때 그 차이가 없어요. 연소 3개 나오고 건축방 하면 4, 5개 나오면 다 똑같아요. 계속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127회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5월에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죠. 시험을. 그래서 뭐 차근차근 요번에 좀 빠진 것들은 다음 시험에 꼭 나오겠지 생각하셔서 지난 건 다 넘기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뭐 그죠? 예.
스트레스만 받지 버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머지를 하시면 돼요. 기계 쪽 조금 줄일 거고요. 나머지 조금 변수 더 넓어질 거니까 이슈가 너무 지금 안 나와서 다음에 완전히 다 엎을 거예요. 지금 뭐 내진부터 시작해서 해설서 이런 내용들, 쇼트 안전관리 이런 것들 엄청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안 나왔어요. 다음에 우리로 다 나오겠지 하고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풀이는 더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연이어서 한번 볼게요. 1교시입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바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풀이는 답안지만 넣었고요.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 R셋, A셋, R셋은 엄청 중요한 개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별표를 많이 쳐놓으세요.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 문제로는 거의 안 났어요. 이게 보시면 마지막이 94회 때예요. 지금 126회를 쳤으니까 시험이 거의 안 나왔어요.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안 낸 거지. 그건 내본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잘 쓰는 형태는 거듭 보이지만 표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연속한 게 지금 틀린 말이네. 이건 좀 틀린 말입니다. 메뉴 1번은. 못하네요. 그냥 끌고 오다 보니까 R셋과 A셋에 대한 비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개념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면 피난이 안전한지, 안전 여부, 안전성 여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시간으로 정해줘야 돼요. 시간. 이 시간으로 정한다는 주된 개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바로 정량화예요. 정량화. 야, 니네 건물 피난이 좀 좋던데 괜찮아? 이렇게 우리 좋아. 계단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시간 재보니까 진짜 되더라. 탈출이 되더라. 우리가 정량화, 즉 눈으로 보이는 수치를 만들어 주는 것들을 무슨 설계라고 합니까? 이걸 성능 위주 설계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능 위주 설계는 다른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실자가 탈출을 딱 시켜보니까 제 시간에 탈출이 되더라는 거지. 야, 그걸 눈으로 증명해 주세요. 눈으로 뭐 컴퓨터로 해주고 컴퓨터로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필요하죠. 이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이라 부르죠. 시뮬레이션. 그래서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안전도가 되는지를 보는 거. 그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R셋과 A셋. 그죠? 네. 그림 하나 그려주고 표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해주세요. 다들 이제 답이 돼 있을 거예요. 2번. 저감 방법. 원래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접지는 시험에 나올 예측이었기 때문에. 근데 접지는 122회 때 나와가지고 조금 예상을 안 하는 범위도 있었는데 기준이 개정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출제자가 전기 쪽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개정된 내용을 물었겠지. 근데 좀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니까. 접지 목적에 요거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접지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뀌었죠. 과거에 되는 1종, 2종, 3종, 특상종에 대한 접지 공사에 대한 기준이 이 기준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책에 있으니까 이걸로 개정 기준이구나. 22년도부터 적용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답은 이렇게 나왔다. 그죠? 물리적과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것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그냥 접지봉을 많이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주된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물리적에서 하나만 생각해 놓으면 병렬할수록 접지저항은 내려가요. 한 개만 적어 놓으세요. 병렬로 저항을 연결할수록 병렬로 연결할수록 저항은 내려가요. 접지저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병렬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접지봉을 여러 개 박을 거예요. 그물망처럼 연결을 시켜놔요. 그럼 병렬처럼 쓸 수 있는 방식이 있구나. 그 외에 접지저항이 낮아진 형태는 화학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뭐 뿌리는 거, 그런 것부터 해서 확인하면 저감제 이런 거 있죠. 저감제. 시간 지나면 접지저항이 다시 올라와요. 문제가 생기겠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중대재해법 다루고 있는 사항에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문제라니 당황스럽네요. 그냥 한번 보고만 가세요. 뭐 참고만 하시고 내용 많네요. 그 다음에
4번. 저는 이제 연계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을 때도 중요해요.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하나 적어 놔둘게요. 주택은 단독이 있고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아파트, 또 기숙사 이렇게 있어요. 기숙사.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또 우리가 주변에 보는 연립, 이런 형태가 다 들어가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보세요. 아파트하고 기숙사를 이렇게 해서, 야, 얘는 여기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빼놔요. 빼놓습니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면요, 단독과 나머지 놈들은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에 들어가요. 주택에는 뭘 적용합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소화기 하고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넣어요. 이렇게. 여기는요, 여기는 용도나 규모나 수용 인원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적용해요. 적용합니다. 얘는 소방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맞는데, 우리가 소방법으로 적용을 안 해요. 뭘로 합니까? 시도 조례로 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기숙사는요, 일정 규모가 이상이면 또 뭐 넣는 거 있나요? 있지. 뭡니까? 써놓을게요. 100세대 이상. 100세대. 기숙사 3층 이상. 3층 이상. 뭐 넣어야 됩니까? 야, 소방차가 가지를 못해. 활동구역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나와 있어요.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파트하고 기숙사, 이제 생각나는 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또 어디에 집어넣을까? 이렇게 해보세요. 아파트 등. 아파트 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놓지. 써볼게요. 50층 이상. 50층은 지하층 제외예요. 50층 이상. 그리고 곱하기 4 하면 층수. 미터. 200m 이상. 아파트 등이에요. 무슨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성능 위주.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해보세요. 성능 위주. 같은 규모인데 달라져요. 아파트. 보세요. 한 개만 더 적어 갑시다. 50층. 아파트 등이 사라졌어요. 뭐 합니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됐어요. 성능 위주 특급 중요해요. 같은 개념으로 성능 위주가 변경됐어요. 그것 때문에 체크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이거? 그 외에도 쭉 있습니다. 안 적을 뿐이지. 연결을 잘 시켜놓으세요. 어떻게 작성하냐? 이렇게 작성하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어떻게 정리되는 건데, 이거 P, 소방차 전용, 여기까지 글씨가 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P와 소방차 전용, 백색. 나머지는 다 황색이에요. 간격은요, 간격은 50, 빗금은 30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간단합니다.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용만 적어주면 돼요. 대략 그리면 되고. 저는 방해행위까지 중요하다고 봤어요. 방해행위.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개정되어 있는 내용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유속을 4m/s. 유속을 4m/s. 이거는 그냥 내용만 체크해 놓으세요. 유속은 어디 들어갑니까? 이렇게 체크합시다. V. 는요, Q 구할 때 써요. Q 구할 때. 유량 구할 때도 쓸 거고요. 또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또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라면 동압을 구할 때도 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압. 그죠? 예. PV 2지분의 V의 제곱. 그죠? 그리고 또 뭐 할 때 씁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는 토리첼리 할 때도 쓴다 그래요. 토리첼리. V는 2GH 루트. 엄청 많지. 잘 한번 써보세요. 유속이 빨라지고 멈췄을 때 워터해머, 소음 진동. 요 2번은 잘 체크하세요. 소음 진동, 와류 이런 것들. 덕트에 20m/s, 15m/s 하는 이유 같이 연계되고요. 유속이 많아지면 부식도 촉진되고 뭡니까? 유체가 탈락되는, 방락되는, 분리되는 현상도 생기겠죠. 그리고 손실 커집니다. 얘가 이제 뭘로 나옵니까 하면 손실로 나와요. 문제가 연계되는 게 좀 더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소화수가 균일하게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광경 산정할 때 쓴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QAV 거 하나 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외국에는 제한을 주고 있다라는 거 하나 놓고,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미국 애들은 흡입 측의 150%의 유량과 4.5m/s를 못 넘게 만들어요. 우리 답 적을 때 조금 과해서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유량을 150, 유속을 4.5로 두고 광경을 선정하고, 토출 측은 유속을 150, 그 유량을, 유속을 6.2로 두고 광경을 산정. 이 광경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국내는 없어요. 흡입 측. 이게 문제가 돼요. 국내는 문제가 없음이, 기준이 없음이 문제가 돼요. 토출 측만 말도 안 되게 있어요. 요거만 적어 놓으세요. 두 줄만. 다음 시험도 준비하는 형태로 넘어가서 살수 밀도. 어떤 문제 나왔습니까? 좀 흐름상 좋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장 유사한 문제가 92회 때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헤드 설치에, 그죠? 설계 방수 밀도하고 방호구역의 면적은 뭐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지금 답지에는 없지만 프린트물에 요 내용을 먼저 넣어놓는 게 맞지. 위험 등급을 선정해 주세요. 위험 등급은 경, 라이트, 중급, 상급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드널이랑,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엑스트라, 그래서 세 단계로 돼 있어요. 그림은 요거죠. 요거는 제가 수업 때 한 번 더 얘기했었으니까 요렇게만 경사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오른쪽과 위쪽은 LPM, 메다 제곱과 LPM으로 돼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갤론으로 돼 있고 피트 제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아래쪽은 미국 애들 방식, 위쪽과 오른쪽은 우리나라 쪽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두 가지만 봅시다. 요걸 제일 많이 테스트는 하죠. 우리가 어드너리 원으로 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6.1, 요게 이제 6.1이고 방호 면적은 139 제곱미터. 왼쪽이 4.1이고요. 372. 이 개념을 이해를 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정합시다. 그죠? 방호 면적이 많아진단 말은 헤드의 개방 개수가 더 많아진단 말인데 물을 더 많이 쓰는 말입니까? 라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Q가 동일할 경우 이렇게 정리합시다. 공급되는 Q가 같아요. 공급되는 유량이 같을 때 면적을 넓게 커버하면 개방 개수가 많아지면 밀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Q가 같아요. 수원량이 같아요. 공급 수원이 같으면 넓은 곳에 헤드가 터지면 쏟아지는 물의 양은 작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똑같이 들어가요. 막혀있는 배관이에요. 위에 헤드가 10개쯤 개방이 돼요. 2개 개방된다 합시다. 이론상으로. 물은 이렇게 쏟아져요. 얘는
내용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지? 얘가 6.1 LPM 미터 제곱당, 얘 4.1 LPM 미터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세요? 살수밀도 높고 낮고에 대한 개념이지. 이해해 놓으세요. 왜 살수밀도 높이고 왜 살수밀도를 낮춥니까? 넓게 방어합니까? 얘 주된 목적은 다시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화세를 제어하고 주된 게 피난의 목적이에요. 오른쪽 6.1 왜 139의 면적을 작게 물을 많이 쏟아지게 할 겁니까? 얘는 진압의 목적에 가까워요. 많은 물을 뿌려서 진압하느냐, 작은 물을 뿌려서 제어하느냐 쪽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해서 두세요.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그 개념으로 보고. 스플래시입니다.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불은 어디까지 났을까요? 이렇게 났고요. 기름 얼마큼 튀었습니까? 막 튀어있네요. 기름 튄 거, 얘를 스플래시라고 봐요. 스플래시.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자, 여기도 보입니까? 불은 어디까지 났어요? 이렇게 불이 났어요. 기름 얼마큼 튀었습니까? 튄 거, 형태. 얘를 어디다 적용시킬까요? 지금 우리 식용유 화재 같은 데서 적용시킬 거예요. 끓어 넘치는 기름은 거의 식용유 쪽이에요. 상업유. 휘발유 끓어 넘치지 않죠. 그냥 불이 나요. 유증기로 해서 불이 나버려. 얘는 기름 온도가 높아있으니까 끓어요. 끓는 거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고요. 활용. 스플래시 시험들 보세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프린트물은 없지만 상업용에 관련 스플래시 소화시험, K급 소화기에 대한 스플래시 시험 둘 다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교재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스톤 릴리즈 댐퍼입니다. 다른 개념보다는 사진으로만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만. 자, 내가 이 약재, 이 구역을 방어하고 싶어요. 지금 벌써 이제 덕트가 평상시에는 환기가 되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오고 있었지. 그런데 가스 약재가 공급되는 배관을 따라서 봅시다. 가스가 이제 방출헤드 쪽으로 가요. 가스가 나오면서 또 이쪽 편에는 체크밸브로 뭐를 밀어줘요? 여기를 폐쇄시켜줘요. 나가요. 이해됩니까? 요관. 그럼 바람이 못 나오죠? 못 나오고 구에 기대버렸어요. 막혀버렸어요. 가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이제 다 방출이 끝났어. 그러면 구역은 열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요거 한번 체크해 둡시다. 체크 밸브. 체크로 인해서 가스가 공급되면 닫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닫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스는 이제 더 이상 방출되지 않아요. 그럼 요 막혀 있는 거는 이제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관의 이름이 복구용 밸브예요. 실 바깥쪽 입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불이 다 꺼지고 환기가 필요할 시점에 얘를 열어요. 여는 순간 피시 하면서 차있던 가스압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다시 또 개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급배기가 원활해지는 겁니다. 요 기능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피스톤 릴리즈 댐퍼. 그럼 작동은요. 가스를 가압시키는 방식으로 써졌어요. 문제는 여기 압력을 집어넣지 않으면 닫히지 않아요. 테스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무슨 방식으로? 요거만 한번 체크해 놓읍시다. 모터 방식으로 해주세요. 지금 성능위주 설계 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넣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터로 전기만 투입하면 화재 신호만 가면 제가 열렸다 닫혔다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넘어가고요. 풍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문제 나왔던 형태가 110회 때 두께 산정 기준이 나왔어요. 이때는 그냥 연기의 거동을 온도하고 설명하고 풍도 때 두께 한번 보여줘 이런 거죠. 급백이 같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답이었고요.
다 풀이를 보니까 청소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 이게 뭐 특이하냐 해서 로봇으로 이용해서 많이 써요. 뭐 있더라고. 그런 걸 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료를 찾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더욱더 청소하는 방식들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2의 작동 순서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이제 흐름상 나와 있다, 그죠?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색깔이 좀 달라져서 그런데 여러분 색깔은 좀 체크해 주세요. 빨간색 배관은 오른쪽에 정기적 흐름. 이거 정기적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전체 다 빨간색이구나. 우리 지금 흑백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요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저장가스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요건 진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저장가스의 흐름. 요건 기동가스의 흐름. 기동가스의 흐름. 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 요게 기동가스, 요게 저장가스. 나머지들은 정기적 흐름. 요것만 조금 챙겨놓으세요.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화재 발생하면 감지기 동작하고 제어반에서 화재 신호하고 경고가 나가고요. 지연 시간 있다가 솔밸브 작동하고 기동용기 개방하면 기동용기는 저장용기하고 선택밸브를 열고 저장용기는 집합관을 타고 선택밸브 열린 곳으로 통해서 약재가 방출되는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건 없지. 옆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체크해 놓으세요. 이 별표들이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제어반 설치 기준, 저장용기 설치 기준, 약재비, 줄톰슨 효과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은 별표를 많이 해두세요.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오는 거니까. 121회 때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번 시험도 예상 문제였고 유도식 15개 남짓되는 유도식 중에 많이 중요한 편에 들어가는 유도식. 꼭 알고 가세요. 책을 통해서. 부차적 손실은 핵심 사항은 운동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방금 전에 봤던 동압. PV 2G분의 V제곱. 얘를 가지고 갑시다. 하는 거지. 얘를. 그죠? 얘를 손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 H. 그죠? 관마찰 개수. D분의 L. 2G분의 V의 제곱.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수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얘를 K로 두고요.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배나 컨트랙터입니다. 배나 컨트랙터는 이 부분이죠. 유체가 가장 작아지는 부위. 이 부분의 목입니다. 들어가는 광경 대비 얼마큼 축소됐습니까를 확인하는 거지. 그렇게만 따져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오리피스지만 이렇게 비교했어요. 목과 가늘어져 있는 부분, 목과 가늘어져 있는 부분. 벤추리는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축소 개수가 1에 가깝습니다. 오리피스 미트는 목에 대비해서 축소가 현저히 높죠. 한 60%로 줄어 있네요.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다. 어디다 활용할 거냐?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 배나 컨트랙터가 생길 수 있는 범위, 위치, 소화전, 오리피스, 유량, 방수압 측정할 때 쓴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조파 85회 때 나오고 안 나왔던 부분인데 나옵니다만 얘기했었죠. 요거 뭐 그냥 쓰고 다음엔 잘 나오기 힘든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적읍시다. 이게 왜 나왔는지만 먼저 하나 적을게요. 왜? 우리가 소방전기가 전자화되고 있어요. 하나 체크하세요. 전자화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하면 과거에는 P형, 지금은 R형 쓰고 아날로그 R형 쓴댔죠. 거의 전자제품하고 똑같아요. 그럼 전자파 외력에 의해서 기기 고장에 대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전자가 될수록 해결할 방법은요. 안 생기게 하고 내력을 높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발생해서 피해를 입히기 전에 발생을 저지하는 거. 피해가 오기 전에 내력을 키우는 거.
정도야 좀, 뭐, 그 정도쯤이 하는 거. 그걸 방지하면 됩니다. 그 내용들 나와 있어요. 2교시로 가서, 저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2교시. 2교시는 선택할 게 1번 폭하죠.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보면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거. 복사열이 미치는 범위, 플럼이 미치는 범위, 그죠? 예, 화염 영역, 플럼 영역, 그죠? 예. 실링 제트 플로우 스모그 레이어. 이 범위 속에서 실질적으로 고온이 형성되고 있는 실링 제트 플로우. 그죠? 그럼 저온은 도대체 뭘까? 식었을 때. 실링 제트의 끝과 아니면 또 뭐 어떤 개념? 딱히 적을 게 없어서 연기 유해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감관계수 위주로 해서 세 가지로 끊어 적는 게 제일 편하죠. 심리적, 그죠? 예. 시각적, 심리적, 생리적 세 가지로. 이렇게 답을 과거에 많이 써왔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의 연기층. 실링 제트 플로우를 잘 적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쭉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온이 문제네, 저온이. 요거 기출됐던 문제거든요. 어렵지만 체크 하나 보세요. 그래서 이걸 단층을 그냥 넣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지. 그죠? 근데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게 플럼이 형성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끝부분은 또 저온, 상대적이 저온될 수 있고, 아랫부분도 상대적으로 저온이 될 수 있고, 올라가다가 식으면 저온이 될 수 있겠죠. 뭐를 선정할 거냐.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기존 책에도 하나도 없는 내용이어서. 뭐, 공학 원론이라든지 다 늘 뭐 잘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좀 이런 방향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원래는 이 문제를 고온의 흐름, 고온 영역이 있고요. 저온 영역이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쓰려고 하면, 고온은 뭡니까? 라면 뜨거운 열기류가 이동하는 거고요. 저온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주된 건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라면 중성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쪽. 이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갖다 우리는 투웨이 약간 뭐 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썼으면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막 정리를 잘했을 텐데 뭐 없어요 지금. 저는 단층 위주로 적었으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좀 찝찝하지만 좀 핫한다고 저는 이거 중요도를 떨어뜨렸는데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지금 이제 112, 123회 때, 125회 때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던, 굳이인데 진짜로. 그래도 중요하게 보나 보네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보시면 헉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오늘 교재 그대로 실었어요. 설계 매뉴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부분들 엄청 많죠. 요 세 번째 페이지 방출 시험, 시험에 나왔다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고에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포배도표라고 해서 전이차하고 pH 농도로 부식이 되냐 안 되냐. 저 우리 교재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이건 우리 모의고사 때도 한번 과거에 했던 적이 10점짜리로 이렇게 한번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부식 영역, 부동태, 부식 안 생기는 안정, 요거 그리고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내용이죠. 된 거. 그래서 물질별로 전이차를 어떻게 구분하고 찾을 수 있느냐. 메모 한 개만 해놓을까요? 메모 한 개.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요 그림도 한번 보시고 메모가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네른스트입니다. 네른스트. NERNST. 네른스트 식이라고 적을게요. 이게 이제 물질별 전이차.
차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이물질과 이물질 사이에서 전이차를 계산하는. 해서 왼쪽 축을 정리할 수 있는 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요거만 잠시 한번 보면요. 요거만 체크할게요, 여러분. 요 개념은 뭐고, 요 개념은 뭐냐. 이해해 볼게요. 1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요. 그림을 확대시켜서 한번 봅시다. 요 1번에 대한 개념은 1번은 수소의 이온에 대한 농도의 변화가 무관하게 전이차만으로도 부식과 반응과 비반응, 산화와 환원을 알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해해 놓으세요. 좌우는 무관하고 위아래로만 반응이 되는 거 영역이에요. 1번. 2번 체크합시다. 3번 체크합시다. 3번의 특징은요. 네. 뭐에? 전이차의 변화는 무관하게 수소이온 농도만으로도 변화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요 두 영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 이렇게 껐어요. 그 다음에 전이차가 높고 낮고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요 부분이 부식, 요 부분이 부동태, 요 부분이 안정 영역입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드릴 다음 페이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수업 때 맞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오는 게 더 바람직한데 이게 답만 써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라는 말 네모치 놓고요. 얘는 좀 알고 갑시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 요게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124회 때 나왔던 거.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한다고 하는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많이 중요해요. 이건 다시 나올 수 있고, 가이드라인 지원 사업은 한 번 나오고 말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면 그냥 될 것 같아서 지금 2-5번 지금 5번 문제죠. 이것이에 지금 나와 있는 자재 검수가 현장 반입과 공장 검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해야 될 자료는 하나 써놓으세요. 시설협회에 보면 설계자, 그죠? 그리고 공사업자, 감리자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요. 절차서. 거기에 감리 쪽이 가장 핫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돼요. 이 내용. 근데 이 내용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공장 검수냐, 현장 반입이냐. 그냥 자재 검수에 대한 일련의 사항만. 그 그림 갖고 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현장 반입, 다음 페이지에 공장 검수. 이것들은 특정 책에 출제자가 참여했던 책일 수도 있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참고했으니까 이대로 적는 게 가장 점수가 제대로 나왔을 거다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요건 양념삼아 자재검수 감리들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끝으로 정전기인데, 정전기는 뭐 흐름상만 딱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정전기 멈춰져 있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부른댔어요. 스태틱. 반대가 뭡니까? 동전기예요. 동전기. 어디서 생기냐? 이렇게 부도체에 생긴댔다, 그죠? 부도체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사류비움. 아까 나왔던 인화성 액체 넣고요. 정전기 왜 생깁니까? 그죠? 메커니즘 중요하댔어요. 메커니즘.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하면 중성이 외력에 대해서, 그죠? 예. 전하를 가지게 돼요. 전하. 어떻게? 양전하와 음전하 가지게 돼요. 전하에 대한 축적. 그죠? 예, 축적.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대전이라고 부른댔죠. 그때 나오는 게 이람수, 이중층, 뭐런 말 나와요. 중성인 놈이. 간단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죠.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두 번째, 마이너스가 많은 놈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전하를 이중층처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갖다 우리는 대전, 물만 부어도 대전이 돼요. 중요해요. 대전의 종류, 우리가 10가지 정도로 정리했죠. 10가지 필요 없는데 하고. 그렇죠? 정전기 위험성은 원래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위험해집니까? 방전이죠. 방전. 어떻게 배웠어요? 포스 불연내. 스파크보다는 불꽃부터 위험도가 급상승합니다. 내상방전부터 해서, 그죠?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준비하면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주유소에서 위험하다면서? 주유소, 어떤 주유소? 셀프 주유소. 왜 위험합니까? 가연성 혼합계 형성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혼합기가 주유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제실자의 표면에 있는 정전기. 이게 점화원으로 자극되죠. 점화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산정할 수 있는 거지. 흐름상은 좀, 그죠? 한번 쉬어도 될 부분이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와서 잘 적었으리라고 생각은 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는 거듭 얘기하지만 좀 어렵게 많이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생각외로 좀 더 쉬운 문제들이 많았었다 하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상세 문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험 미리미리 대비해서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풀이 마치도록 할 거고요. 톡으로 왔더라고. 이번 시험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그래서 엄청 어렵게 느껴졌었으리라고 생각돼요. 좀, 그죠? 그렇게 시험장 가면 다르거든요. 이럴 정도거든요. 모르는 게 몇 개 나오면. 좀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시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날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다음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도 기대는요, 점수가 좀 높으시거든요. 기대는요, 하니까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그 정도로 좀 어렵게는 아마 느껴지셨으리라고 생각되는 시험입니다. 여하튼 남은 시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벌써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올해 좀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 네.